이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요즘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주 인기 있는 도너츠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새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인기 있는 집에서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런데 줄을 서 있는데 거기에 만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은 와서 시장이니까 제일 앞으로 가서 줄도 안 쓰고 바로 도너츠를 받아갖고 갑니다. 바쁜 시장님이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렵겠죠.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릴 때 신호등에 따라서 이 신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법이죠. 그래서 그 신호체계에 따라서 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리고 제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죠. 다만 그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좀 양보를 해주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을 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생명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이나 나의 신체가 거기에 충돌을 하게 될 때를 빼놓고 나의 재산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것이 충돌할 때는 양보하는 것이 법은 아니지만 옳은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보를 바라다 보면 그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태운다든지 혹은 화재를 진압하러 간다든지 모두 생명보호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으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들에게 그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별히 교통 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사고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미 있는데 왜 거리에 나와서 국민의 그 생활에 지장을 줍니까? 만일 대통령 당선인이 밖에 나와서 교통 통제를 해야 한다면 당선인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일 근무처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일 출근을 하면서 대통령이니까 신호체계를 그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바꿔주고 그러면 그 시스템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깨는 주범이죠. 그런 사람은 근무처에다 묶어놔야 합니다. 차라리 근무처에서 먹고 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공직자는 법을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러한 불편함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몸으로 느끼는 일이지만 헌법이
특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죠.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지도자나 지배자가 아닙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국가가 생긴 지 100년도 안 됐고 10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과거의 유습이, 잘못된 그 폐습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좀 왕대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삼권 분립, 권력 분립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표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왕이 셋이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왕 셋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한 명만 있어도 옛날에 백성들은 그 생활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왕을 셋씩이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고 있다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통치기관을 대표하는, 그리고 헌법이 그 지위를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 아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예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예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국가유공자, 또 고위공직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예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멀쩡한 국민들이 반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누리는 국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 공직자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공직자라도 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 훌륭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참 훌륭했다. 어떤 사람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 개인의 감상에 불과하고, 개인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서 그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전직 공무원을 전부 편말을 써서 붙여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은 더구나 각오 없습니다. 그러한 그 폐습이 남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존경하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 마음은 나무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계에서만큼은 그러한 감상은 젖혀놓자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그저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에 불과하죠. 아무도 국민인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가치가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뉴스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퇴근 시간대에 경찰의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을 소개하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자택 인근의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신호등을 조작해서 교통통제를 시행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전 8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7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시간마다 집 근처 교차로에 대기하다가 신호등을 조작해서 그 차가 통과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여기가 대법원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 것은 김명수 씨 집 앞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이 법원입니까? 이러한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집 앞에서, 이 모습은 집 앞에 와가지고 근무처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오게 되면 모든 백성들을 나와서 길 양쪽에 엎드려서 대기하라고 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다. 집 앞에 와서 왜 교통통제를 합니까? 집에 돌아가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인데 자기 집 앞 아닙니까? 이러한 일상적인 출퇴근, 이것은 의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수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출퇴근이 다 의전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물건을 사러 상가를 가도 전부 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으로 김명수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세상에 태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다른 강의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했죠. 결국 이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은 김명수 씨가 탄 자동차, 그 차가 길을 달리는 동안 대법원이 같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왕이 짐이 곧 국가다 했죠. 김명수 씨가 지금 보인 태도는 짐이 곧 대법원장이다. 짐이 곧 대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과거에 지금의 그 통치기관 하나하나는 왕들이 지배하던, 그래서 어디에서는 의회 쪽의 왕이 강하고 어디에서는 법원 쪽의 왕이 강하고, 물론 호칭은 달랐지만 시대에 따라 이들은 과거에 왕이었던 그런 지위에 있던 기관을 헌법주의 국가에서 국가 속의 통치기관으로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 대법원장에게 사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가 혹시 대법관으로서 그 경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법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죠.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단지 지위에 불과하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특히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그 집행정부에서는 낮은 경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이 움직일 때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 송파경찰서에서 아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해명을 언론이 소개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처에 번화가가 있고 해당 교차로가 지나치게 혼잡해서 경호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교통통제를 했다. 아주 귀하신 몸이죠.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번화가가 있고 교차로가 지나치게 혼잡해서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다녔답니까?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판단해서 교통통제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뒤이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실무진과 협의한 사항이다 하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실무진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죠. 국민과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죠.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거하게 행차를 하겠다. 헌법좀 위반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은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이 송파 경찰서에서 하던 이 해당 교차로의 교통통제를 중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16일부터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16일 중단할 때까지는 교통통제를 이미 했던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안 그래도 그 피고인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죠. 형사재판의 경우에. 그러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중단하기만 하면 만사 끝입니까? 만일 중단했다. 지금까지 수십 건 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어제부터 그만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법원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대법원 실무진과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실무진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겠죠. 지난번에 법원의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까지 했죠. 그것은 법원 내부의 일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이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출퇴근 아침 저녁으로 더구나 이 바쁜 시간에 오전 8시와 오후 7시는 모든 국민이 바쁜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때 다 개석거라 하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멈춰 세우고 자기가 먼저 그 길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국민 한 명에게 이러한 피해를 끼치면 대통령도 물러납니다. 그것이 21세기입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뒤로 지침을 내려서 그저 덮어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겠지. 5살 아이입니까? 더구나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그에게 리걸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냐. 오직 시험에 합격해서 경력만 쌓은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냐. 국민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모럴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의 이런 행위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주 가슴에 무겁게 부담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런 부담을 느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침이 뭐랍니까? 사과문도 없고 실무자에 대한 문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을 다 멈춰 세우고 자기가 앞서서 가는 교통통제를 하는 대법원장이면 자신의 그 손아래에 있는 법관들의 내심을 통제하는 것쯤은 가볍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칼질을 해라. 그렇게 재단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하라. 그렇지 않은 법관들은 전부 멈춰 서라. 동일하죠. 감히 국민을 교통통제를 하면서 자기보다 2등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서열 사회인,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법관 내부에서 최상위에 있는 대법원장이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법관을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그들을 규율할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몸을 낮추고 있는 이때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던 이 대법원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눈아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국 법치를 그 뼈대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수장인 내가 대통령보다는 위에 있고 대통령보다는 예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교만함이 속에 있었던 것인지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법원장은 내가 법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국회에 탄핵하라,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국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는 주권자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